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월요일 통일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오후 2시 15분에는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면담합니다. 오후 3시에는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5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이 되는 제11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7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며 오후 3시에는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는 차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개최하기로 의사를 타진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북측 반응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직 남북 간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주 중에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정호번 관련돼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대변인께서 이분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현재 어떻게 파악하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다시 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자 일부 언론에서도 탈북 종업원 북송 가능성 내비친 통일부 재하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보도이고 통일부는 5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탈북 여정원 관련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보도 해명 자료도 주말에 낸 바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 내용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그럼 방송에 대한 내용만 검토하시는 거지 이분들에 대한 의사를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조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2년 전에 발표할 때 통일부가 국정원에 써준 대로 발표했듯이 이번에도 만약 재조사를 국정원이 한다면은 국정원이 조사한 그 자체를 다시 통일부는 또 다시 읽으실 건가요, 그냥?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의 법에 따라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에 못 만나셨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법을 자꾸 얘기하시면은 2년 전에 지키지도 못한 법 아닙니까? 잘 보시면은요,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됐는데 이분들이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탈북민 정착 지원법과 관련돼서 이분들과 연계해가지고 2년 전에 그러면은 지금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은 당시 정책실장과 이것을 발표한 대변인은 무슨 역할을 하셨던 겁니까? 그 법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에 관한 법 주무부서가 통일부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는 뭐 국정원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연합뉴스 TV 김혜영입니다. 그 조명균 장관이 최근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그 총괄 조정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고위급 회담에서 그 적십자 회담 일정뿐만 아니라 군사 당국 회담 그리고 뭐 체육 회담 등등의 이런 회담 일정들까지 개최 일자가 확정될 거라고 봐도 무방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분야별 후속 이행 조치들이 대화 채널 등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큰 방향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인 억류자 6명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봐도 무방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통일부 장관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도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 만큼 이런 견지에서 억류자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그 13명 종업원을 포함한 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의 그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북송을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 탈북 여종업원 관련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북송 가능성은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방송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뭐 불안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현재로서는 주말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탈북 종업원 북송 가능성을 내비친 통일부 재하 보도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 봤는데 그럼 잘못됐으면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여부에 대해서 아직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북송 가능성이 없다는 건지 북송 가능성을 아직 말할 수 없다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방송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 것들은 좀 나중에 상황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북한은 여종업원들이 납치된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주장과 이분들이 얘기한 그 방송에 나와서 증언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기획 탈북이라고 하지만은 납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여종업원들을 납치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인도적인 문제,
여기에도 여종업원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 4월 27일 날 남북 정상 간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그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이 된 인도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적시자 회담을 개최해서 이산 가족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에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가지 그 대화 협의 채널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그 후속 이행 조치에 차질 없이 질서 있게 준비해 나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북한 억류자 문제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종업원 문제도 이 인도적인 문제라는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모든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모든 문제는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 북한이 주말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 그 폭파 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좀 그런 평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주말에 그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고요. 풍계리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폐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를 환영합니다. 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어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저 타부처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신속하게 질문해 주시면 마지막 질문을 듣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 방북했던 그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이제 그 이번에 내일 지금 통일부 장관 만난다고 지금 발표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고 보면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WFP 사무총장이 통일부 장관 방북 후에 사무총장이 방북 후 통일부 장관과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상호 관심사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